가볍게 뭐 커피 한잔 하자, 그 삶이 너무 좋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또 시간이 지나는데 죽어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에 얘기를 한번, 기승전, 결 전에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로라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삶을 되게 반복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데 또 하나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뒤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 로라의 어렸을 때의 꿈, 빙하학자, 빙하가 녹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여러 연구원들과 모여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삶을 향해 공부를 했다면 어땠을까를 이제 삶으로 가본 거예요.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에피소드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어디 딱 도착을 했는데 지나가는 이쪽에 있던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 그럼 누군지 모르지만 나도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까 되게 친한 사이인데 내가 예 안녕하세요 이러고 갑자기 대면대면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북극의 그 빙하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도 어떤 남자가 자기를 약간 좀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지, 나랑 아는 사이인가? 아니면 대면대면한가?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눈빛을 하면서 그래도 좀 어떻게 인사를 합니다. 눈인사 이렇게 정도를 하고. 이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북극곰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왜 유명한 그 북삿짓이라는 말 있죠.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번처럼 얘네가 돌아가는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북극곰이 그 주변으로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약간 보초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북극곰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오면은 깽가리나 양은 냄비 같은 것들을 막 치면서 막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겁을 줘서. 그럼 곰이 간대. 하필 우리 주인공 로라가 그 삶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그거 하는 날 딱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당번날. 그 연구소 앞에서 이렇게 당번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북극곰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 로라가 이제 사이렌을 줄 수 있는 거 들어갔고 막 치면서 소리 지릅니다. 근데 곰이 가질 않는 거예요. 곰이 조금씩 다가오는 거야. 막 이걸 치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 북극곰이 실제로 돌아가요. 그러고서 이제 막 되게 약간 좀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상황도 상황인데 어쨌든 곰을 만나다 사실 죽을 뻔한 살아났고. 그러고서 이제 이런 카페 같은 곳에서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봤던 남자가 우리 로라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와서 딱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내가 알던 어제 그 사람이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제랑 오늘이랑 제가 또 뭐 얼굴이 좀 다르기도 하죠. 막 그런 말을 한다든가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런 삶을 지금 300번째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그러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단골이야? 이게 근데 정확히 뭐냐면, 그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쉴 수 있는 각자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라는 어릴 때 그런 사서와의 추억이 있고 도서관에 다녔기 때문에 이제 도서관이 됐던 거고, 그 남자는 아마 비디오 대여점이었나? 그래서 그 삶의 비디오가 다 있는 거죠. 거기서 그 남자와 짧게 대화를 진행하는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는 300번 정도에 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진짜 안 해본 직업 없고 다 해봤는데 문제 없이 완벽했던 삶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옮겨 다니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근데 그런 삶에 그냥 적응했대요. 짧은 대화를 남기고 이제 로라가 다시 이제 도서관으로 돌아와요. 이제 이 부분을 전이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사실 앞에서 삶을 경험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죽고 싶다를 반복하는 로라가 자의적 타의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약간 그런 변곡점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더 되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래서 이 책에서 좀 더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소설의 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 후회를 반복하면서. 근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너무 재밌다. 되게 재밌어요. 실제로 그 부분 딱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순간입니다. 네, 이제 결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로라가 정말 다양한 한 이제 7에서 8가지 정도 이제 삶을 거쳐왔고, 아직까지 로라는 정말 꿈꾸던 그런 완벽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체험,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그 처음에 얘기했던 교통사고로 죽은 고양이를 이제 안고 와준 그 애쉬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로라와 이웃해서 사는 남자고, 이제 로라가 뭐 악기점에서 일을 할 때 몇 번 악기점에 들려서 가볍게 뭐 커피 한잔 하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하는 정도 사이. 친구처럼? 친구보다는 근데 약간 대면대면한 느낌. 데이트를 신청을 하는, 근데 그때는 또 로라가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를 하진 않았고, 근데 어쨌든 로라는 그때 애쉬의 그런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삶으로 가게 됩니다.
딱 떨어지게 얘기하면 그 삶이 너무 좋아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도 너무 좋고 너무 귀엽고 이쁜 아이도 있고, 딱 삶에 들어갔을 때 우리 로라가 이제 주변에 호주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내 친구나 나랑 서먹서먹한 오빠나 그 삶에서는 또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딸한테 막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내가 혹시 엊그제 뭐 삼촌이랑 혹시 통화했어? 그럼 딸이 했지. 그래서 삼촌이랑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되게 좋은 얘기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오빠랑 관계도 너무 좋고 친구도 호주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너무 완벽한 거예요. 부모님들도 계시고. 예. 로라가 약간 의지가 생겨요. 나 여기서 이 삶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며칠 몇 주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로라가 점차 느끼는 게 뭐냐면 문제가 없고 완벽하니까 활력이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원래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놓은 성취감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로라가 다시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삶에서 돌아온 거랑 좀 순간이 다른 게 뭐냐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시간이 가지 않잖아요. 시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라가 막 너무 놀라서 앨런 부인한테 물어봐요. 이거 뭐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 도서관은 쉽게 얘기하면 너의 생각이고 너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너가 죽음의 문턱에서 만들어진 이 도서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너가 이제 죽기보다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서가 이 마지막 책을 한 권 딱 내밉니다. 그 책을 열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 결에서 사실 이제 장소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저의 약간 그런,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시그니처죠. 장소 찾기 귀찮으니까 물품으로 대체하는. 제가 이 물품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선물을 받아놓고 한 번도 아직 쓰지 못했던 새 상품이에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물품 선정에 정성을 들여서 갖고 온 거죠.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로라가 앨런 부인으로부터 이런 책과 이런 펜 한 자루를 받아요. 이 책은 이제부터 로라가 만들어 가야 되는 책인 거야. 처음에는 로라가 막 시간은 계속하고 막 벽이 막 무너지고 하니까 나는 뭐 살고 싶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막 써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딱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요. 나는 살아있다 였어요. 딱 현재형인 문장인 거죠. 그 순간 원래 그 자기의 본래의 삶, 거기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소설이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본래의 삶이라 하면 약 먹고 잤던 밤? 그렇죠, 그 밤으로. 물론 뒤에도 남아있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여기까지 보고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잠재력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너무나도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뭐 일을 하든 그냥 살든 우리 인생에서. 그렇죠. 꼴랑 저는 이제 한 33년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 너무 문제가 많다라고 느끼는데,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도 더 마찬가지일 거고 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그거를 불행해하고 불만에 가질 필요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고, 살아있으면 사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뭐 앞으로의 내 인생을 만든다라든지 약간, 그래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소설이고, 여러 삶을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잠깐 정말 들어갔다 나온 삶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어서 빼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주인공이 사실 결정적으로 내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이제 고양이를 제대로 간수를 못했고 밖에서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고양이가 밖에서 죽지 않는 삶의 책을 열어봐요. 그래서 이제 막 고양이를 부르죠. 근데 고양이가 답이 없는 거예요. 방 이제 한 구석에 고양이가 있는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죽어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야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라이브러리로 돌아옵니다. 고양이가 죽지 않는 삶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앨런 부인이 하는 말이, 정확히 너는 고양이가 밖에서 죽지 않는 삶을 원한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본래의 삶에서 고양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던 게 아닌 거예요. 하필 그 문이 열린 틈에 문 밖으로 나갔다가 도로가에서 그 지병으로 인해 죽은 거예요. 고양이를 안고 들어온 그 애쉬나 고양이를 받아들인 주인공이나 당연히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고양이는 원래 지병이 있어서 자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앨런 부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고양이도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비관적인 말을 했지만 넌 그렇지 않아. 죽기 전 순간까지는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본 거고 너가 잘 돌본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최소한 사고로 죽거나 그런 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이 로라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였잖아요. 난 충분히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었던 거야. 이걸 들으면 생각든 거는,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한 것만 딱 보고 너무 금방 이렇게 포기해 버린다거나 너무 아쉽게 후회만 크게 해버린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바로 그 길이 있는 책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네. 좀 잘생긴 사람으로 왔었어야 돼.